오늘은 갑자기 세관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확인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세관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든지 자료 제출 요구를 한다는 연락을 받으면 기본적인 정보도 확인을 못한 채 저희 법률사무소에 연락을 주시는데,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정확하게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파악을 하시고 차분하게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관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 보통 전화로 연락을 하거나 해외 체류 중인 경우에는 메일로 연락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세관에서 내 연락처를 어떻게 알고 연락했지 하고 놀라시는데요. 세관에서 알 수밖에 없는 게 해외 직구를 하면 국내에서 물건 배송을 받으실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으시잖아요. 그런 전산 기록이 세관에 그대로 남기 때문에 전화번호나 주소는 당연히 세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세관에서 직접 연락처도 알고 있고 연락도 직접 바로 하는데, 외국인이나 해외 법인인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미국 법인이 관세 포탈죄로 문제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세관에서는 운송회사를 통해서 그 미국 법인에 우리 세관에 연락을 해달라라고 전달을 요청해서 연락을 취했었습니다. 그 미국 회사는 한국에 있는 저희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그 후로는 세관에 제가 연락을 해서 조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관에서 연락이 왔다면 듣고만 있지 마시고 최소한 3가지 정도는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부서에서 나에게 연락을 한 건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연락을 취해온 부서가 통관부서나 심사부서인지 아니면 조사과인지에 따라서 내가 처해 있는 법적 단계와 내 법률상 지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통관부서나 심사부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아직 조사과 단계로 이관되기 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통관부서나 심사부서에서 조사과에 조사 의뢰를 하고 조사과로 이관돼서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피의자 입건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서, 통관부서에서 연락을 한 경우에는 아직 조사 의뢰가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니까 소명을 잘 해서 조사 의뢰까지 가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도 이 단계에서 연락을 주신 경우에 조사 의뢰가 되지 않고 종결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보통 세관 어느 부서에서 연락을 받으셨는지 여쭤보는데요. 이 사건이 조사 의뢰가 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는지 제가 파악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무래도 피의자 입건이 되지 않고 소명이 잘 돼서 종결이 된다면 정신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단계가 지나고 조사과로 넘어간 후에 상담을 오시는데요. 초반에 혼자 대응하면서 사실관계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불리한 자료를 제출하시거나 또 밀수나 관세 포탈 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서 조사과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조사가 힘들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통관부서에 제출한 자료가 나중에 세관 조사과, 검찰, 법원까지 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처음 세관 연락을 받으셨을 때부터 법률적 조언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통관부서에서 연락을 하는 이유는 세관에서 뭔가 범칙 행위를 파악을 했고 이걸 좀 더 확실하게 해서 조사부서에 조사 의뢰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래서 통관부서에서 전화가 와서 밀수나 관세 포탈을 했고 그 금액은 얼마다 이런 내용으로 진술서를 써서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자기가 하지 않은 부분까지 인정하는 내용으로 절대 써주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록 통관해서 판매한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자기도 잘 모르는데 세관에서 불러주는 대로 써서 제출을 하면 그 자료가 나중에 조사과에 조사 의뢰되면서 같이 송부가 되고 수사 기록에 첨부가 되고 또 검찰이나 법원까지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세관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법률 검토를 받은 후에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실제로 맡았던 사건 중에서도 의뢰인께서 통관부서에서 전화를 받은 직후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는데 저한테 오시기 전에 세관 통관부서에서 목록 통관해서 판매한 거 인정하고 판매 금액은 얼마다 라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써서 보내라는 요청을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제가 선임이 돼서 세관 담당자한테 금액까지 특정해서 인정하는 진술서를 쓰기에는 자가사용 물품도 포함되어 있어서 어렵다는 취지로 변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가사용된 게 포함되어 있다는 게 사실이고 또 통관부서긴 하지만 향후에 형사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자백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은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나중에 조사과에 가서 자가사용 부분을 소명을 해서 실제 판매한 금액만 인정하고 조사가 종결되었습니다. 만약에 처음에 통관부서 담당자한테 실제 판매한 것보다 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전체를 밀수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써서 냈다면 조사 과정에서 조금 더 자가사용 인정을 받기가 더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인정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만 인정하겠다고 진술을 바꾸면 좀 믿어주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최초에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는 법률 검토를 받고 신중하게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통관부서에서 통관 도중에 법 위반 혐의를 포착을 하면 내부적으로 조사과에 조사 의뢰를 넣게 되고요. 조사과에서 연락이 왔다면 범칙 사건으로 검토되고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사과나 외환조사과에서 연락이 왔다면 이미 범칙 사건으로 검토되고 있거나 피의자로 입건돼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관 조사과 공무원들은 단순한 행정공무원이 아니라 사법경찰관리 자격이 부여된 특별사법경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느 세관 조사과입니다 라고 하면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연락을 받으셨다면은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더욱더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관에서 연락을 받으셨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소속 부서와 담당 수사관의 성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통관부서인지 조사부서인지 확인을 하면 내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걸 먼저 물어보셔야 하고요. 또 보이스피싱 확인을 위해서라도 연락받으신 전화번호는 메모하고 어느 세관 소속 부서 그리고 수사관 이름은 꼭 메모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금이나 돈이 내 앞으로 왔는데 통관을 위해서 돈을 입금하라는 전화를 받으셨다고 저희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오시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세관에서는 이렇게 돈을 요구하는 연락을 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세관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하면서 상담을 요청하시는데 제가 어느 세관 어느 부서에서 어떤 연락을 받았냐고 하면 제대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드문데요. 법률 상담을 위해서라도 꼭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확인하셔야 할 거는 세관에서 출석 요구나 자료 제출 요구가 오면 수사관에게 제가 현재 피의자 신분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참고인 신분입니까? 하고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본인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심지어 이제 특성 통관과나 휴대폰 검사관실 같은 행정부서에서 연락이 왔다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 사실 확인일 수도 있지만 향후에 조사 의뢰나 고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자료 수집 단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무서워서 아무런 질문도 하지 못하고 자기가 어떤 지위에 있는지도 모른 채 상담을 오시는데,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정당하게 방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보통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으신 경우에는 경찰관이 어떤 사건으로 고소가 됐고 피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세관에서는 꼭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해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어서 좀 더 명확하게 본인이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물어보신다고 절대 불이익이 있다거나 세관에서 좋지 않게 본다거나 하는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걸 물어봤다고 세관 수사관이 뭐라고 하거나 하면 그게 오히려 잘못된 겁니다. 피의자도 얼마든지 방어권 행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이 명확해야만 변호사한테 상담을 하거나 선임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거나 대응 전략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는 반드시 확인하고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관에 제출하는 진술서나 경위서 같은 서류는 나중에 수사기록이나 재판 자료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법률 검토를 받고 신중하게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